1134화에서는 샹크스와 닮은 자 그리고 한 여성이 엘바프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성이 등장할 당시 문양에서 이들이 등장한 걸로 보아 이들은 세계종의 흑마 이무와 오로성의 수하입니다. 또한 샹크스의 옆모습에서는 항상 상처가 보였던 반면 샹크스가 오로성과 면담했을 당시 그리고 오로성이 등장했을 당시 문양과 함께 엘바프에 등장했을 때만 샹크스의 상처가 보이지 않던 걸로 보아 이제는 샹크스가 아니며 샹크스의 쌍둥이 혹은 샹크스의 클론입니다. 더 나아가 드래곤이 신의 기사단에 대한 설명을 할 당시 신의 기사단 중앙에 있던 자의 실루엣이 샹크스와 같았던 걸로 보아 이 자들은 신의 기사단이겠죠. 도대체 신의 기사단은 어떻게 엘바프에 등장한 것이며 이들은 엘바프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요? 우훅은 엘바프의 꼬마들을 보며 말합니다. 너희들도 언젠가 바다로 나가 거친 녀석들과 싸울 거잖아. 그런데 엘바프의 꼬마들은 위험하다며 유행이 지났다고 하죠. 그때 생물교사 리플린 헤럴드 왕이 이를 바꿨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통을 중시하는 마을의 장로들과 부딪혔다고 하죠. 그런데 보통 전통을 깨려는 왕 그리고 전통을 유지하려는 신하가 갈등이 계속되면 신하들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세력에게 힘을 빌려 반역을 도모합니다. 즉 엘바프의 장로들은 전통을 깨려는 헤럴드 왕을 막기 위해 외부의 세력과 손을 잡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그 외부 세력은 어디일까요? 분명한 건 하이루드는 최강의 전사가 되어 엘바프의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엘바프의 왕은 엘바프 최강의 전사입니다. 즉 최강의 전사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전사 헤럴드 왕을 죽이려면 해군 대장 혹은 사왕급은 되어야 할 겁니다. 다만 신의 기사단이 엘바프에 왔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엘바프의 장로들이 손을 잡은 건 세계정부 즉 신의 기사단일 확률이 있겠죠. 게다가 분명한 건 세계정부와 싸움을 원하는 엘바프는 서로가 이득이 되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정부는 170여 개의 국가를 가맹국으로 거느린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가맹국이 되기 위해서는 조공의 개념으로 전류민에게 일종의 거액 상당금의 천상금을 바쳐야 하는데 천상금을 바칠 여력이 안 되는 가난한 국가들은 해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적이 날뛰는 무법지대로 전락합니다. 즉 무법지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정부에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맹국은 세계정부에 가입하기 위해 다시 말해 천상금을 내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그 약탈품으로 천상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천상금은 나라에서 쉽게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세계정부는 비현실적인 천상금을 요구하며 전쟁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세계정부가 세계정부의 진실을 알고 있는 도플라밍고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 역시 어둠의 세계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불법 무기 매매상이기 때문인 걸로 보이죠. 다시 말해 전쟁을 원하는 엘바프의 장로 그리고 전쟁을 원하는 세계정부가 손을 잡을 이유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엘바프 편에서 철거에는 매듭에 담긴 조이보이의 폐양색을 방출했고 이 폐기로 인해 키제르를 제외한 모든 해군들이 기절했으며 심지어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은 모두 마리조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만 세턴은 마리조아로 돌아가지 않고 에그에 대해 남아있었는데 깨어난 해군들은 세턴에게 말했습니다. 버스터코를 걸었으면서 밀짚모자 일당을 놓치는 주태를 저희는 이대로 엘바프로 향하겠습니다. 그때 세턴은 말하죠. 엘바프로 가는 건 아서라. 당시 저는 굳이 엘바프로 밀짚모자 일당을 쫓지 않는 세턴에 대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세계정부와 엘바프의 장로들이 손을 잡았다면 이미 세계정부가 엘바프를 개입할 수 있는 나라라면 세턴이 굳이 밀짚모자 일당을 엘바프로 쫓을 필요가 없겠죠. 즉 마지막에 이무의 능력으로 등장한 샹크스와 닮은 자는 6년 전 헤럴드 왕을 잡기 위해 손을 잡았던 엘바프의 장로들이 데려온 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자주 보이는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해와 진실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세간에 알려진 사실과 정반대인 경우가 많은데 알라바스타의 영웅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알라바스타를 먹으려 했던 크로커다일 드레스로자의 사랑받는 왕이지만 사실은 신세계 뒷세계의 검을 쫓고 도플라밍고 동쪽 제일의 악당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니던 밀짚모자 일당까지
심지어 류마의 이야기가 그려진 몬스터즈에서도 영웅이라고 불렸던 시라노는 사실 악질 중에 악질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피스 세계관 악당 천룡이는 신으로 불리우며 이들을 저지하려는 DL 쪽은 악마라고 불리죠. 이처럼 원피스 세계관 속 세간에 알려진 진실은 거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로키입니다. 로키는 거인들이 웃어 넘겨주지 못할 정도로 수없이 도를 넘은 악행과 만행을 저질렀으며 작중 시점으로부터 6년 전 아버지 헤럴드 왕이 먹은 엘바프에 있는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열매를 같이한 뒤 스스로 이를 먹어치웠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로키는 기존의 죄목에 대해 이 건까지 더해지며 분노한 거인족들에게 체포되어 책형을 선고받고 설산에 구금되었다고 하죠. 이후 로키는 동족들에게 저주받은 왕자 엘바프의 수치라는 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세간의 소문은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의 신으로부터 와노쿠니를 구했지만 산의 신을 데려온 게 오뎅이라고 오해받으며 결국 쇼군에게 절연당한 오뎅처럼 말이죠. 다만 모든 세간의 소문이 거짓이 아닌 경우도 있고 로키의 모티브가 된 북유럽 신화의 로키는 악당으로 그려지기에 로키에 대한 소문은 진실일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134화가 공개되며 저는 생각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1134화 속 로키는 정체불명의 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던 중 정체불명의 자는 로키에게 말하죠. 난폭한 말에 뒤에 당신의 다정함이 있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로키는 속은 다정한 사람인 만큼 로키의 소문은 평소 원피스처럼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로키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의 아버지 헤럴드 왕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로키가 헤럴드 왕을 죽인 이유는 헤럴드 왕이 먹은 엘바프에 전해져 내려오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로키가 헤럴드 왕을 죽일 이유는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전쟁을 원하던 장로들 역시 전쟁을 멈추려던 헤럴드 왕을 죽일 이유가 충분합니다. 게다가 떡밥상 엘바프의 장로와 세계정부가 손을 잡았을 확률이 높은 만큼 헤럴드 왕을 죽인 건 로키가 아닌 엘바프의 장로들과 손을 잡은 신의 기사단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샹크스입니다. 샹크스는 6년 전 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는 헤럴드 왕이 죽었으며 6년 전 헤럴드 왕을 죽인 로키는 투옥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큰 사건들이 나온 걸로 봐 샹크스는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앞서 말한 제 가설대로 헤럴드 왕을 죽인 건 오로성의 장로의 부탁을 받은 신의 기사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혹시 헤럴드 왕을 죽인 건 엘버프 장로에게 부탁을 받은 샹크스의 쌍둥이이며 다만 해군에게는 샹크스가 엘버프 최강의 전사 헤럴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이 들어가며 해군은 엘버프 최강의 왕 헤럴드 왕을 죽인 샹크스를 사왕으로 올린 거 아닐까요? 다만 엘버프의 장로들을 제외한 엘버프의 주민들은 헤럴드 왕을 로키가 죽인 걸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알라바스타에서 크로코다일을 제압한 걸 루피로 해군에게는 알려졌지만 알라바스타의 시민들에게는 해군이 제압했다고 알려진 것처럼 말이죠. 분명한 건 로키는 샹크스에 대해 무언가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키는 자신을 풀어주면 샹크스가 왜 엘바프에 왔는지, 왜 로키를 만나러 왔는지에 대해 알려준다고 이야기했죠. 다만 당시 이 대화는 크게 떡밥처럼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샹크스는 평소에도 엘바프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기에 샹크스가 엘바프의 주인 로키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로키가 알고 있는 비밀은 또 다른 샹크스의 정체일지도 모릅니다. 즉, 제 가설대로라면 로키는 헤럴드 왕을 죽인 가짜 샹크스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로키가 루피에게 알려줄 비밀은 가짜 샹크스일지도 모르죠. 더 나아가 로키의 성격을 생각해본다면 로키는 현재 복수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대로라면 또 하나 생각해볼 건 키드입니다. 생각해보면 키드는 유독 샹크스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키드는 사왕 중 처음부터 목적이 하필이면 샹크스였습니다. 마치 원한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수년 전 저는 샹크스가 키드의 아버지를 노린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스타스 키드의 이름을 실제적 유스타스 몽크와 릴리언 키드의 이름을 합친 걸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키드 이름 모티브 해적들이 해적이 된 계기는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키드가 샹크스에게 원한이 있는 이유는 모티브대로 샹크스가 키드의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분명한 건 수년 전 비브르카드에서는 키드의 팔을 샹크스가 잘랐다고 알려진 만큼
샹크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냉혹한 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샹크스가 키드의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다 생각했죠. 다만 최종막이 진행되며 밝혀지길 키드의 팔을 자른 건 샹크스가 아니었으며 샹크스는 냉혹함하고는 거리가 먼 자였습니다. 심지어 샹크스는 키드를 제압하기 전에도 키드 부상 걱정을 했으며 샹크스가 키드를 제압한 것도 키드가 사나이의 적을 전멸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현재 샹크스와 똑같이 생긴 자가 나타났고 이 자는 이무의 직속 수하입니다. 즉 누구보다 냉혹한 자일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키드의 아버지 떡밥을 떠나 키드는 샹크스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키드가 원한을 갖고 있는 자는 샹크스가 아니라 샹크스의 쌍둥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키드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제 가설대로라면 키드와 짭크스의 만남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영상에서 댓글로 2024년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야TV